네, 목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유엔에스 하우징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뭐 이제 드디어 GTX A노스 이제 착공식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지금 이제 대형 호재들의 어떤 실질적인 지금 움직임들이 그렇죠. 뭐 3기 지금 신도시에 대한 이제 평가들도 그렇고 지금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 이제 그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눈들도 계속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만 좀 나오다가 지금 또 최근에는 또 서울 또 중심권 시장 또 수도권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들도 조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또 달라지는 제도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 시점쯤 돼서 또 그래야 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 성공적인 이제 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어떤 제도들이 달라지는지 제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새해가 된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많지만 이 제도적 변화들이 정말 많죠. 그중에서도 여러분 부동산의 제도적 변화들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겁니다. 자, 2019년 기해년이죠. 황금 대지의 해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아까 앵커 브리핑 잠깐 나왔던 그 공시가격 지금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얘기가 딱 나오려고 하면 지금 표준지 평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는 걸로 좀 추측을 해보면 이제 지금 내년 1월 이제 1일 기준에서 보통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지금 한국감정원 쪽에서는 뭐 나왔다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이제 가장 좀 고민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내년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또 그 기존보다 좀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평균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약 한 0.25에서 한 1% 정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게 되겠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이제 최대 3.2% 까지 이제 인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주택하고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같은 경우에 0.5에서 약 한 2.7% 정도. 요렇게 요 구간으로 지금 움직이게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3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지금 2주택 이런 경우에가 지금 0.6에서 3.2%까지 요렇게 지금 많은 상승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고액자산가들은 조금 이제 종부세 쪽에 공시가격은 공시가격대로 올라가고 세율은 세율대로 올라가는데 자, 여기에다 지금 또 하나 움직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요게 이제 그 80%로 되는데 요것도 85%까지 그러니까 85%로 인상이 되는 거죠. 현재 지금 80%돼 있던 게 지금 내년에 85%가 되고 매년 5%씩 인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19년에 85, 2020년에 이제 90%, 그다음에 2021년이 되면 95%가 되는 거고 이제 2022년이 되면 100%까지 인상이 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종부세를 그 산정을 할 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금까지는 80% 그러니까 20%를 공정가액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거기서 그냥 빼줬던 거죠. 근데 이제 빼주던 거를 이제 안 빼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부담 상한액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지금 이제 300%까지 또 인상이 됐고 2주택인 경우에도 지금 200%까지 상한선도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종부세 쪽은 계속 지금 공시가격까지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좀 부담은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올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였죠. 자, 비과세였던 이 부분이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과세로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2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60%는 60%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율이라고 해서 그냥 빼줍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 내가 소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200만 원은 빼주고 8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죠. 자, 이 8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이 800만 원에 대해서도 내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이제 하는데 보통 2천만 원 이하의 이제 소득이신 분들은 또 기본 공제를 또 400만 원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400만 원이 남는 거고 이 400만 원이 남는 거에 대해서 이제 14% 그러니까 단일 세율로 해서 이제 14% 하다 보니까 세부담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뭐 전혀 이제 비과세였다가 좀 이제 또 소득을 이제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필요 경비율을 60%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 등록을 안 하고 한다라고 하면 50%까지밖에 안 해주고 그다음에 기본 공제인 경우에도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주택임대 사업 등록, 주택임대 사업을 활용해서 하는 물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다 보니까 요 구간 안에 이제 들어가는 분들은 가능하면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임대 사업을 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DSR 적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은행권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 내년 2월에는 이제 상호 금융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보험, 그다음에 5월, 6월 요때쯤 되면 지금 이제 저축은행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금융권까지도 모두 이제 DSR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은행권에서 DSR 때문에 그 만약에 대출이 안 되고 있다라면 지금 이금융권이나 보험업 쪽으로 만약에 지금 대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내년 아무래도 뭐 2월, 4월 그러니까 6월이 되기 이전에 미리미리 좀 대출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겠다. 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1가구 1주택 이제 비과세를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겠다. 자, 요거는 지금 올 한 해 이제 많이 좀 뜨거웠던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세부담이 많고 또 뭐 청약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소위 말하는 한부모 가정 이런 것들을 하면 아무래도 청약할 때 좀 점수가 높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 위장 이혼이라고 하죠. 실제로 부부로 살면서 서류적으로는 위장 이혼을 해놓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적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해서 그냥 사실혼 관계에 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를 한다고 보면 그런 것들이 일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보니까 이런 좀 이제 탈법적인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3주택의 간주임대료. 뭐 쉽게 말씀드리면 3주택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로만 3개를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을 합산해서 월세로 추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뭐 세금을 이제 부담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간주임대료다 이렇게 하는데 간주임대료가 면제되는 게 지금 올해까지 지금 하는 그 되었던 것들은 기존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였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뭐 만약에 이제 아파트 같으면은 이제 공시가격으로 따진다면 이제 뭐 한 3억 이상 되는 것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보통 다세대 주택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래도 한 4억 원까지 한 50%까지 잡히니까 하여간 이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하셔서 내가 만약에 지금 전세로만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그 구간 안에 들어가는 것들로서 여러 채를 투자하시는 거 이런 것들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실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이제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또 실거래 신고 안 하면 또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실거래 신고하는 것도 좀 빨리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이제 또 하나가 혜택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무주택자하고
신혼, 그다음에 청년 요런 쪽으로 지금 혜택이 많이 늘었는데요. 자, 이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무주택 이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정말 이제 무주택인 분들만 혜택이 되다 보니까 좀 무주택 입장에서는 혜택이 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민영주택 추첨제.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다 100% 가점제니까 크게 해당은 안 되겠는데요. 자, 추첨제 85제곱미터 그 추첨제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추첨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75%까지는 무주택자들에게 지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내년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는 신혼으로부터 7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한 해에 대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50% 취득세도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많은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그러니까 3.3%까지 지금 예금 금리도 10년 동안 이제 보장을 해주면서 청약 기능까지 있는 이런 것들이죠. 아주 좋은 이런 청년 우대형도 지금 만 19세에서 29세까지 됐던 게 만 34세까지 지금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하셔서 내가 지금 신혼부부 쪽의 혜택을 보는 건지 무주택 쪽의 혜택을 보는 건지 청년 쪽의 혜택을 보는 건지 잘 체크하셔서 혜택은 꼼꼼하게 챙겨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